제목은 새로운 남친이 생긴 전 여친과 재회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분이시고 31살의 공무원이시고요. 썸 포함해가지고 총 4개월을 만나셨대. 이런 사례도 뭐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번 사례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상대와 헤어진 지는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상대도 같은 직종이고 여자친구는 30살이래요. 보통 소개팅 세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 시작하지만 상대 쪽에서 좀 더 길게 보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여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라 5번에서 6번은 보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몇 달 만난 것도 아닌데 1년 넘게 만난 것처럼 서로가 대한다 였습니다. 설렘이 없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너무 편안하고 티키타카도 잘 되어서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귈 때는 설렘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냐, 설렘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아마 초보분들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든 뭐 어떤 기계를 처음 접하든 뭔가 처음 접했을 때는 뭐 새로운 물건에 대한 익숙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좋게 얘기하면 설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레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사실 설레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런 긴장도가 있는 상황에서 편안한 관계로 쭉 리드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접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노출시키는 거는 내면 세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설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귀는 관계가 지속되려면 야 계속 설레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1차적으로 남자는 여자의 몸매라던가 얼굴을 보게 되고 여자분들도 남자의 키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남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솔로 같은 데만 보더라도 20기 슈퍼맨 아저씨 딱 선택하는 것처럼 외관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1차적인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1차적인 매력이 전부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매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정서적으로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인지, 얘랑 계속 지내면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 설렘이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너무 초보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설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너무 편하고 티키타카도 잘 돼서 그랬다. 실제로 성격도 비슷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은 서로 배려를 중시하고 예의를 차리지만 때로는 예민하기도 한 성격입니다.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살았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장거리니 아니니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조금씩 틀어지게 된 건 연락 문제였습니다. 제가 퇴근 후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나서 혹은 데이트 후에 집에 가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전에 자주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항상 했었으나 너무 피곤한 날에는 말도 하지 않고 톡을 주고받다가 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 일로 연애 초반에 상대가 헤어짐을 통보한 적이 있었는데 사과하고 다시 겨우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에 연출이 되면 남자애가 나태해지는구나, 나를 뭐 사랑하지 않는구나, 관리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얘가 노력하지 않는 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뭐 상황도 있고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도 있고 그런 영역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퍼포먼스가 잘 안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단순히 노력 문제다, 회사를 설렁 다닌다, 누가 설렁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관계도 똑같아요. 누구든 그렇게 설렁설렁 만나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대충 만나 그러다가 그냥 헤어질까?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있어서도 명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자를 계속 짧게 만나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 훈장이나 명예겠어요? 이 직장 저 직장을 갖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대상을 자꾸 바꾸는 일은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변화라는 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화하지 않고 그냥 쓰던 연장 계속 쓰고,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동물의 원칙이다. 이런 것들 잘 모르면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면 되게 해벌적하고 좋아할 거라고 음해한다라고 해야 되나? 남자를 너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진짜 피의식에 불과합니다. 남자라고 해서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면 무조건 행복해? 걔네들도 장기
장기적으로는 애 낳고 살고 무슨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웬만하면 정착하고 살고 싶어 해요. 모든 동물이 그래요.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설렘을 느끼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도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 남자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남자도 잘 모르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항상 여자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든 인간들은 어렸을 때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를 이해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이 남자 부맨이라는 남자가 하는 행동도 보면 일반적인 동물이 하는 행동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뭐 하다가 갑자기 피곤하면 그냥 뻗어서 자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 산책하다가도 산책 다 끝나면은 씻고 자야 되는데 안 씻고 그냥 뻗어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남자가 지금 취한 환경은 일 자체가 빡센가 봐. 그래서 얘가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집에 오나 봐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이걸 환경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마인드로 계속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처럼 부모에게 잘 관리받고 불안하지 않고 보호받고 말이랑 통해서 통제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여러분들도 애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여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요. 남자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하고 싶어서 존나 뛰어다녀요. 남자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다녀요.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남자들이 훨씬 느려요. 아기 때부터 달라요. 제가 딸을 지금 5살까지 키웠지만 남자애들은 말이 거의 원시인 수준이야. 이웃집 아줌마 키우는 아기가 있는데 걔는 1살 때부터 온종일 기어 올라다니고 난리더라고, 남자애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행동 태도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거의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 뭐 2-3명 키우는 엄마들 같은 보고서는 진짜 체력 대단하시다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남자애들은 말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몸으로 놀아줘야 되니까 피곤하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완전히 종 자체가 차이가 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받기를 원해.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건 아니고 맘카페만 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여자들의 내면 세계상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부모라는 관리자 대신 새로운 관리자를 택해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옮겨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자분이시면 다 알 거예요. 여자인 친구들 보시면은 어렸을 때 자라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여자인 애들 있잖아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되자마자 새로운 부모를 찾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커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가정을 빨리 개선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여자인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사례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본능을 해석을 하면은 여자들은 새로운 관리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매님 사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로부터 제대로 된 정서적인 관리가 없어. 그럼 왜 사겨? 그래서 여자들이 안정감이 들고 듬직하고 존중할 수 있고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이 사람만 믿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감이 들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애 같고 칠푼이 같고 왔어? 이러면서 되게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애들을 원하겠어요? 그런 남자를 찾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무슨 팔푼이 같은 사람이나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여자애가 성관계도 해주고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 반대로 남자들은 그럼 뭐하냐? 여자들은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많은 여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남자는 어떤 여자를 원하는데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뭘 특별히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의 내면 세계는 너 여자 필요해? 안 필요해? 여자 필요하지. 그래. 그럼 여자친구 하나 사귈까? 그래, 사겨.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는 거야. 그 중에 좀 더 예쁘고 이런 여자 사귀겠지. 본능상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경험상 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연락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해가지고 난 싫어 그래가지고 헤어졌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걔는 불안하지 않고 연락을 덜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 정도의 경험칙상 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도 뭐 특별히 얘네들이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어떤 여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여자들처럼 정서적인 그런 보호를 원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잘 없어. 요즘에는 남자들이 워낙 초식남도 많고 좀 약해 빠진 남자들이 워낙 많아져서 엄마처럼 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기도 하기는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어떤 가정 환경상 경험칙상 생각을 하는 거지 여자들처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동물의 심리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컴플렉스한 것처럼 보이잖아. 여자들의 감정이 와리가리 하니까 남자들이 생각하기엔 여자들의 감정은 되게 어려워, 복잡하고 컴플렉스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게 동일하기도 하고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실제로 본능적인 부분들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태어나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연애를 하기 때문에 여자를 선택하는 것도 걔네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여자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없고 되게 단순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여자가 보여. 그 중에서 자기 눈에 좀 괜찮아 보이는 여자를 만날 뿐이야. 선택한다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 왜냐면 여자들을 얻어서 자기가 성관계까지 이어진다라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남자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100명의 남자가 있으면 99명의 남자들은 대부분 주어진 대로 그냥 운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자기네들이 뭔가 선택해서 만난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그냥 들어서 왜 그러겠어, 뭐 젊으니까 뭐 성관계도 하고 씨도 뿌리고 싶고 자기 DNA를 퍼뜨리고 싶은 그런 본능은 있지. 여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애가 야 여자들은 말이야 만나봤더니 연락 많이 해주는 건 좋아하더라고. 연락 좀 많이 해주고 좋아한다고 해. 자기만 바라봐주면 좋아한다나? 그러는 것 같더라고. 미디어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날부터 굿모닝 뭐 점심 드셨어요? 저녁은 챙겨 드셨어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난 인사드리고 열심히 좀 해보는 거야. 남자들의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없고 주어져 있는 거에 열심히 하는 거고 사귀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사귀잖아. 그러면은 몰라. 방법을 모르니까 될 대로 되겠지라는 안일하게 생각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매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야 열심히 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딱히 방법은 없고 그냥 최대한 여자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최대한 비위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남자들의 심리는 어떻다? 대부분 노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예야 노예. 별다른 심리를 분석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피곤한 날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달리기 하다가 지치니까 자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이해해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헤어지자 그러면 아 미안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하면서 그냥 만나는 거야. 이게 남자야. 근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들하고 되게 비슷하죠. 여자들이 만약에 이런 남자들의 전체적인 심리를 알잖아요. 남자들이 겉대기만 나이를 먹었지 존나 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여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보다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미르코 TV를 보지 않으면 남자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줏대 또한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자기 줏대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5살짜리 어린애처럼 지가 막 뛰어가고 싶은 대로 그냥 뛰어가다 보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갈 뿐이거든. 여자를 만나고 싶은 본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자를 만난 것 뿐이고 뭐 눈앞에 보이니까 한번 뭐 추파를 던져보는 거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사귀게 되는 거지. 남자들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자들을 관리해야 된다?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 얘네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데이트 리드를 안 해주면 싫어하니까 데이트 리드를 해준다던가 여자를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여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노예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원하는 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섹스를 얻으려면 여자들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학습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어렸을 때부터 잘해줘야 된다라고 배우고 이게 전부야. 미루코 TV 안 보면은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이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잘해주는 거야. 걔네들이 회사 다니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찍 오라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수준인 거야. 여자들이 연극 보여달라고 하면은 연극이나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남자들마다 속도가 다른 거야. 아 오늘 연극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듣고서 아 그래? 어떡하지? 요즘에는 내가 바빠가지고 연극 보러 가기가 힘든데 나중에 해줘야지 하면서 못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야.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남자친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걔네들이 뭐 변호사 뭐 의사를 한다고 해서 공부만 했지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할 정도의 심리적인 인간관계 스킬이 있지가 않거든요. 학식이 좋은 것과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연애를 잘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걔가 머리가 좋은 거하고 연애를 잘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교수 만나면 교수는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수가 연애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걔는 젬병이에요. 연애적으로 보면 5살짜리 애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르코 TV 보시는 여자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남자들은 항상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해주는 게 편해요. 그것만 들어주면 되거든.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바쁜 친구들이 있어,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은 얘기해도 한참 걸리거나 오래 걸리거나 못 해주기도 하고 그런 거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맨처럼, 부맨이 일부러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자기도 몰라. 이거 봐봐, 부맨이 싫어해? 좋아해. 근데 왜 연락 못 해줬어? 맨날 피곤한 날에 그냥 자버려. 안 좋아해서 이게? 남자애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환경적으로 안 될 뿐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런 데서 대처를 할게. 너가 이렇게 환경이 안 되면 연애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니까 남자애들도 그게 환경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뭐 그때 배우는 거야. 남자애들이 신이 아니야. 여자분들 가끔 남자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는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애들이 외모랑 나이 먹는 거랑 관계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남자들에게 그래서 할 걸 던져주면 남자애들 좋아해요. 나 오늘 연극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남자애들 기억했다가 해주려고 해요. 그때 못해서 그렇지. 이 친구도 그때 못하잖아.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안 좋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메타프레임상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도 연락을 잘하다가 헤어지기 전 3주 정도에 간간히 말없이 자버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애도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가 못하는 거지 노력을 안 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여자들은 너무 남자를 신처럼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건 남자건 간에 어떤 의도를 갖기가 힘듭니다. 이 남자가 애초에부터 여자의 연맥이려고 그랬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일은 없지. 애초에부터 나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가지고 엿을 먹여야겠다, 말도 안 듣고 괴롭히기만 하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회원분이시던 남자 회원분이시던 이루코TV를 보시면 항상 인간은 휴먼 에러를 벌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휴먼 에러, 그러니까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이런 문제를 겪는 건 환경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회사를 몇 시에 퇴근하거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수면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생각을 해야지, 얘만 조진다고 해가지고 서로 승리자가 없습니다. 이 부매님 사연에서는 누가 한 명이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자친구도 불행이거든. 만났다가 금방 헤어지면 여자친구는 만세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죠. 부매님 입장에서도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운영을 하더라도 매뉴얼을 더 철저히 만든다는 거, 시스템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야 일 열심히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에너지 같은 거 모르고 뭐든지 마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싸우고 불행해지면 서로 안 좋은 거야. 여자 스스로도 자존감이 떨어지거든. 내가 자꾸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버리게 된단 말이야. 여자 스스로도 안 좋은 거야. 남자들에게도 안 좋고, 남자들은 뭐 열심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최대한 한 건데 안 된 거잖아. 근데 그거 갖다가 남자들은 뭐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한 일들이 기폭제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관리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부모님 스스로도 자책을 하는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부모님과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부모님 사정상 주말에 제가 모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도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 여자친구를 관리를 잘 해줬으면은 요 문제가 커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평소 때도 관리도 잘 못하는 놈이 부모님도 챙긴다고 그러면서 더 등한시하게 되니까 너무 이해관계가 안 맞아 버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서적인 관리를 받을 줄 알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놨더니 엄마 챙기느라 바빠, 뭐 일하느라 맨날 뻗어 자. 이거 어떻게 연애를 하냐, 이게 문제예요. 가끔 여자친구와 자기 친구들의 결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눴는데, 주거지를 선택할 때 여자 쪽 직장 근처,
여자 쪽 본가 근처로 정하더라. 이직을 할 때도 그걸 먼저 고려해 주더라 등의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부족했던 건지 참 비교로 들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맞춰야 할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남자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냥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남자들은 웬만하면 여자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합니다. 미루코 TV를 보시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상대방의 말들도 나름 상처가 되었던 것이 결국 제 언행에서 드러났는지 상대가 카톡으로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너무 일적으로 지쳐 있었고 가끔 여자친구와 통화할 때 숨이 막힐 때도 있던 터라 이 남자애가 지금 상황적으로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열정이나 의욕이 이미 에너지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거 갖다 권태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잡을 힘도 없었다는 거지. 안 좋아해서 못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때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혹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생각이 없냐 하며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관계를 잘 풀어가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쉽사리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마지막에도 이 남자분이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 있는 용기가 막 나지 않았다. 근데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용기나 의욕이 없는 거는 에너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너지가 바닥나 있는 상태였잖아. 안 그래도 사실 그 전부터 에너지는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전화하다가도 자고 뭐 이랬던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죠. 근데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야. 아무튼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차 있는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잘 분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연락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헤어지고 일절 연락이 없다가 2달 전쯤 인스타에 럽스타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상대가 저를 스토리에 숨김하는 게 보였어서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조금 티가 나는 럽스타가 올라왔고 그때 급발진을 하였네요. 제가 연락을 했더니 최근 연락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러고서는 끝났어. 전체적인 구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애가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거렸던 모습들이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던 모습들이 많았고 붙잡으려는 행동들이 많았고 여자가 오히려 매달렸던 거고 사실 그걸 받아주는 쪽은 이 브맨이라는 남자 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 없다가 2달 전쯤 뭐 럽스타 같은 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도 그 헤어지고 나서도 매달리는 행동들을 또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 밑에예요. 연락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그냥 스토리에 가끔 좋아요를 누르거나 가끔 공감되는 스토리에 짧은 DM만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미루코 선생님의 강의를 4월부터 들으면서 제카테를 해야지 1절 나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의 일상에도 관심을 안 가져야지 하다가도 계속 인스타를 해버렸네요. 그러다가 4월 말쯤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일상 공유를 올렸습니다. 이게 프리셀렉션을 사용했대요. 저도 누군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선 DM이 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재회라는 건 장기적인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정서적으로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것, 매달리거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지만 않고 이런 식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상대방이 경계를 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정서적으로 집착이나 의존을 하는 거는 최악의 일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리셀렉션을 했더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밥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스스로 프레임이 갖춰져 있지는 않았기에 평소 연락하던 대로 너 행복한 모습도 보기 너무 좋다, 조만간 밥 먹자 정도로 얘기했대요. 서로 너무 잘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저냥 DM이 끊겼대요. 4월 한 달간은 초반에 정말 힘이 들어서 밥도 안 먹고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미루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특히 408화 명상도 하고 뭐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대요. 또 제 이별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가치를 올리고자
다양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버텼답니다. 특히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또 중요해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던 5월에 들어와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알지만 상대가 제 스토리에 좋아요를 자주 누르길래 저도 상대방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던 와중에 며칠 전에 DM을 먼저 보냈음. 어떤 카페 사진이 올라왔길래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상대방은 예전에 말했던 곳인데 좋다라고 하길래 다음에 가봐야겠다 말하고 그냥 연락이 끊기겠거니 했는데 상대가 요즘 운동 많이 하더라 라고 하길래 거기에 또 답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 늦었으니 그만 자자 라고 말을 했어요. 최대한 매달리지 않게 보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네요. 드문드문 봤지만 미루코 선생님들의 영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내용들을 실천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제외할 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매달리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헤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좋고 싫고의 문제라기보단 다들 잘 지내보려고 했죠.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관리를 바라는데 그런 관리라는 게 잘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섭섭함이 쌓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서로가 지쳐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헤어지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사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멘탈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지 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제외에 도입을 해서 뭐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 나갈 수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가능성이 애초에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 남자애가 처음부터 뭐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매달리지만 않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만 보였더니 의존만 안 하고 집착만 안 했더니 대화가 잘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쵸? 부맨이라는 사람은 사실 사귀었을 때부터도 그렇게 연락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거 전체적인 구도가 굉장히 좋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사연상 부맨이 매달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매달릴까봐 너무 경계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대화도 나누셔도 돼요. 요즘 운동 많이 하더라. 그래 운동 많이 하고 있지. 나중에 한번 언제 보자라고 해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상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만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스토리에 오타가 있길래 DM으로 오타 알려주니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올린 스토리를 보면 요즘 엄청 행복해 보인다고 좋은 소식 있는 것 같은데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 오늘 프리셀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안 맞게 프리셀렉션 남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진정성이 있게 진짜 자기가 정말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제외의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외는 집착하고 정서적으로 상대방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괴롭힐 것 같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 헤어질 이유도 없다. 저는 이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만 일단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상대가 새로운 이성을 만난 지 약 3달 정도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재회를 위한 시도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다. 잘 지내? 비밀 잡기, 약속 잡기 순으로 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잘 지내 시전을 하기에는 연락을 최근까지 했어서 바로 비밀 잡기를 잡아볼까 하다가 카페 글이나 선생님 강의를 보면 아직 제 스스로가 프라이즈가 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 보이고 제 카테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 진단에다 글을 썼대요. 공부량도 분명히 부족하고 아직 선생님의 강의를 충분히 체화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별 후에 나름 잘 지내다가 연애한다는 소식에 희소성의 원칙이 발동한 것 같고 또 후폭풍이 온 건가 하다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대화를 해도 됐었냐면 요 위에서 요즘 운동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대화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위에서도 그래. 4월에 연락했을 때도 선 DM이 와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면 한번 보자. 벌써 밥 먹자고 얘기해도 돼요. 4월 달에도 이미 만났어도 돼. 근데 자꾸 자기가 준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 부매님은 헤어진 이유가 정서적으로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경계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만나서 밥은 먹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4월에 했던 얘기처럼 스토리 같은 데 올리고 그러다가 야 이거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고 내가 좋은데 맛있는 데 먹으러 간 거 인스타에 올리게 되면 여자애가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이 간 데를 갖다 물어본다던가, 그래서 야 내가 요번에 최근에 갔던 데 있는데 여기 괜찮더라 하면서 보내면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진짜 한번 보자, 우리가 계속 연락만 하고 있는데 진짜 한번 괜찮은 뭐 보자 얘기해서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헤어진 지 6개월이나 지났고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요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은 사실 판은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 자기 스스로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액팅만 하면 되거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내시죠는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비밀 잡기하고 약속 잡기만 하면 딱 되는 상황이다.